여론조사 보기 전에 먼저 토론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에 네.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제가 좀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공부도 좀 많이 한 티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화하기 좋은 발언들을 잘 만들어냈어요. 잘 끌어냈고, 그리고 좀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곧 오늘이나 내일쯤 내 후보가 아마 약속한 뭘 하나 만들 정도로 그 현장에서 끌어낸 걸 봤을 땐 좀 가장 잘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우열을 가리기 조금 어려웠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좀 준비한 데 모습, 아까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 인터뷰에도 여러 대목이 지적이 됐는데, 역시 이제 그 청약 부분이 예. 2탄 다시 또 나와가지고, 좀 준비 안 된 모습. 근데 그 부분을 또 보강하기 위한 그런 좀 준비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답변이 길어서 질문할 수 없다. 내 거를 제대로 알고 질문하냐. 이렇게 좀 방어막을 치는 그런 장치들을 좀 준비하고 나와서 크게 실수는 안 한 걸로 보여지고, 예. 이재명 후보는 이 미래와 성장으로 이게 이야기를 좀 크게 풀어가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좀 와닿는 부분이 조금 적었다. 그렇지만 뭐 토론은 역시 이제 잘하는 분이시어서 실수는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수영 컨설턴트 안철수 대표가 토론에서 그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토론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공통 분모 딱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순발력이 저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사실은 그런 건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이렇게 참 그 판단하고 제안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점들이 이제 과거 이제 2017년의 대선 안주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좀 나름 쌓인 데다가 최근에 보니까 뭐 공부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여 보여서 저도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전 사실 그렇게 뭐 썩 다 모두에게 주고 싶진 않은 게 네거티브는 없었지만 예. 수박 겉핥기식 토론에 가까웠다. 전 사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참 아까 이준석 대표한테 그건 물어본다면서 잊어버렸네. 지금 다시 전화 연결할 수는 없고. 어제 사실 가장 큰 관심사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그렇죠. 뭐 이런 의전 논란 이거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나 다른 후보가 일체 안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도 김건희 신부속 논란 안 물어보고 네. 그래서 이 양반들이 혹시 뭐 신사협정 맺었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암묵적 동의 아닐까요? 내가 약간 뭐 좀 구리고 좀 약간 내가 불편한데 이걸 또 상대방이 질문하면 그게 또 소환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뭐 묻은 개가 뭐 그렇죠. 묻은 개. 이건 피해 가자. 서로가 암묵적 동의. 근데 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안 했을까?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저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의 진보 정체성 그 어젠다만 꺼내놓기도 지금 시간이 바쁘고 안 후보 같은 경우 준비된 발언 해야 되는데 이거 그 김혜경 씨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아니 안철수도 네거티브 하나 이렇게 또 비칠 수 있는 역공도 이렇게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저께 정말 양김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진 것이 참으로 어쩌면 양자 간의 암묵적 동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진영 교수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뭐 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철수 교수님이니까. 후보가 이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84점. 84점. 이재명 후보는 평균점 한 75점에서 80점. 윤석열 후보는 84점을 주신 분이 또 여기는 또 이렇게 뭐 편차를 많이 둡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 75점. 75점. 예.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40점. 낙과락이네요. 네,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시험 치러 안 온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어제 뭐 전혀 저는 뭐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안철수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도 기억나고 그다음에 이 청약 점수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 것도 기억나고 노동이사제도를 또 공격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뭐 추경에서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고 윤석열 후보는 뭐 나쁘게 기억나지만은 사드도 기억나고 여러 가지 기억이 납니다만은 심상정 후보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치러 안 오신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역공을 상당히 잘 하시던데 역시 날카로운 칼은 여전하다 그 생각했는데 심상정 그런데 후보. 기억에 남지 않아요.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심상정 후보 얘기할 땐 다른 데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토론이라는 게 사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상정 후보는 제일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분 평가를 들어봤는데 이은영 소장님, 네. 안철수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토론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곧 지지율 상승으로 그렇죠. 이어지느냐 하는 건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대목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고요. 사실 이제 오늘하고 내일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많은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토론 토론 어땠느냐? 평가. 예. 그래서 근데 지금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은 많이 좀 이제 남겼는데 이게 이제 지지율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조금 약했다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이제 주목도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쪽에 좀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잔잔한 그런 게 남긴 거는 있지만 이게 좀 지금 현재 지지율을 좀 반등시킬 만한 그게 조금 약했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동안에 혹시 뭐 여론조사 과정에서 네. 토론 이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쭉 보면 반영이 된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게 근데 크게 반영이 돼서 이걸 어떻게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다만 실수는 이번에 없었다. 그 예. 부분이 잘했다고 평가하는 어떤 하나의 대목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실수를 안 했다고 해서 뭐 지지율이 이렇게 뭔가 모멘텀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예. 역시 이게 지금 그 토론 들어가기 전에 조사 결과 하나가 딱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설 전에 나온 거에서 조금 지지율이 약간 정체 내지는 약간 하락이 이미 좀 정보가 나온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이번 토론 한 번으로 지지율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네, 않다.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좀 전체적으로 저 총평을 아까 좀 해본다면은 우열을 가리기 좀 힘들었다. 예. 다음 토론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다음 토론은 시청률 이만큼까지는 또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 토론 잡혔어요. 네. 언제로 잡혔어요? 2월 8일 날 한국기자협회가 조금 전에 저도 이제 들었는데 2월 8일. 2월 8일 오후 8시에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토론이 있는데 여기 후보 4명이 다 참석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인데 그러니까 뭐 중계를 아마 할 거예요. 어디가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까지는 제가 정해진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사자가 다 동의해서 예. 2월 8일 저녁 8시로 잡히긴 했답니다. 그러면은 양자 토론은 일단은 없다고 없다고 봐야죠. 봐야죠. 그냥 시간적 물리적으로 안 돼. 오늘이 금요일인데 화요일까지면 이거 준비해야 되겠죠. 뭐 주제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양자 토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득부득 하려고 하는 건 또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저는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양자 토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양자 토론 하면은 거의 정말 진흙탕 싸움 할 것 같아요. 예. 어제 그 윤석열 후보의 태도라든가 질문 내용의 대부분이 본인 주장보다는 네거티브였었거든요. 마음 먹고 나온 거죠. 뭐. 맘 먹고 나온 거죠. 네. 예. 근데 제가 어저께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이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역대 토론을 놓고 보니까 토론 다음 날 이렇게 여론조사 이렇게 돌린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지지율이 결집 효과만 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지지율 변화보다는 호감도에 약간 영향을 미쳤대요. 그쵸. 호감도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예. 지지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사례들이 많아서 이거는 결국에 이제 진영 결집 그쵸. 효과와 그다음에 호감도 개선 정도가 TV 토론의 영향으로 봐야 된다. 이게 뭐 정확한 지적 같아요. 근데 박진영 교수 어제 이재명 후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그렇게 토론을 잘 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평가를 하던데 아무래도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워낙 잘할 거다 이런 기대. 그래서 지난번에 최수영 컨설턴트도 이재명 후보는 잘해야 본전. 또 네. 윤석열 후보는 믿져야 본전, 믿져도 본전 뭐 이랬는데 그런 것도 좀 보였다고 봅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역대 토론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연설을 잘하거든요. 연설을 잘하는데 우리는 이제 토론을 잘한다고 예. 인식되어 있을 뿐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점수를 후하게 받지 못한 것 같고요. 어제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이 보수층 결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보면 뭐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 전략적으로 아주 잘한 거죠. 뭐 가치로 보면은 나쁜 정치예요. 사실은 편가르기 하고 이제 혐오를 만드는 것은 나쁜 정치인데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전략을 만들었다고 보고 이재명 후보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중도층을 겨냥해서 품위 있고 싸움닭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뭐 잘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두 후보가 안철수 후보만큼 했더라면은 표 결집이 좀 있을 것 같았어요. 예. 근데 두 후보가 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어제는 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드리블 잘한다고 골 잘 넣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 메시지 컨설턴트가 보시기에 어제 이재명 후보 태도는 어땠습니까? 태도는 제가 뭐 예측하던 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동안에 본인이 이제 말을 많이 바꾼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어떤 걸 의식한 듯이 조금 더 진중하고 낮은 로키로 이제 갔던 그런 자세가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말솜씨가 현란하다라는 대중에 이미 박힌 이미지가 있어서 어저께는 조금 더 이제 본인이 그런 걸 좀 현란함보다는 자기 전문성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좀 약간 실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토론 평가까지 해봤습니다. 2부에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다뤄보도록 하지요.